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은 두 번째 단원이고요. 첫 번째 내용으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나오는데 이 기본 성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극한값의 계산은 이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생각 열기를 볼게요. 두 개의 수열이 주어졌는데 수열 A에는 2.1, 2.01, 2.001 해서 점점점 2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고요. B에는 3.1, 3.01, 3.001 계속 나가서 3에 가까워지는 수열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열 AN과 B에는 모두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극한값의 계산은 요 교과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두 개의 수열이 모두 수렴한다는 것이 있어요. 아, 두 개의 수열이 모두 수렴하는구나. 이 수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는 기본 성질이 성립하지 않거든요. 자, 두 번째 내용은 2번을 볼까요? 그래서 2번은 뭐냐면 AN과 BN 각 항을 모두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죠. 새로운 수열은 과연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그 극한값은 어떤 값과 같은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보는 것처럼 AN의 극한값은 2고요. BN의 극한값은 3입니다. 둘 다 수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모두가 수렴합니다. 이 수렴 조건이 있을 때 자, AN과 BN의 합을 이용해서 새롭게 수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그 전에 리미트 AN의 극한값과 BN의 극한값의 합은 2 더하기 3이 되니까 그 값은 5가 된다는 걸 먼저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새로운 수열을 볼까요? AN과 BN의 각 항을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입니다. AN 플러스 BN을 일반항으로 갖는 수열인데요. 실제 더하게 되면 5.2, 5.02, 5.002에서 이 값은 점점점 5로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즉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값은 5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각각의 극한값이 합도 같고요. 각각 수열이 합에 의한 합으로 만든 새로운 수열의 극한값도 5가 됨을 알 수 있죠. 서로 같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냐면 an 플러스 bn의 극한값은 an의 극한값 플러스 bn의 극한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질 1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곱셈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숫자의 곱셈뿐만 아니라 수렴하는 두 수열의 곱셈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열이 주어지고 모든 항에 3을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an이 되겠죠. 자, 그러면 3an은 6.3, 6.03, 6.003으로 나가서 결국에 이 값은 6의 수렴함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극한값이 6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했다 3an 값이 6임을 알 수 있는데 그 값은 an의 극한값에다 곱하기 3을 한 것 같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개수에 해당하는 수는 리미트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성질들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뭐냐면 수렴하는 수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표를 3개를 해주시고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든 수열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서만 아래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참고사항인데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은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를 까다롭게 낼 때 이거를 수렴하지 않는 조건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바꿔서 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 성질을 볼게요.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워낙 중요하니까 별표를 3개를 해두고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면 두 수열 AN, BN이 반드시 수렴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수렴 조건, 수렴할 때만 성립합니다. 수렴하니까 그 각각 수렴하는 값을 알파, 베타로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값은 알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값은 베타. 여기서 알파, 베타는 실수를 쓰는데요. 보통 극한값으로 알파, 베타, 감마 등 이런 수들을 많이 쓰는데 이 알파, 베타 이런 거 익숙해져야 돼요. 알파, 베타 모두, 감마도 많이 쓰는데요. 고대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 아마도 고대 그리스 문자가 우리에게 낯선 문자이긴 한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고대 그리스 문자로 지으면서 그나마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정도까지는 굉장히 친숙해진 그런 문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이퀄 각각의 극한값의 합과 같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다라는 겁니다. 뺄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리미트 an 마이너스 bn인데요. 값은 각각의 극한값의 뺄셈과 같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항에다 c를 곱한 새로운 수열이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이제 c를 개수라고, 수열의 개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c의 값은 리미트 앞으로 나올 수 있다. c 곱하기 리미트 an과 같다. 그래서 c 알파가 됩니다. c는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번이 되는데 두 수열의 곱에 대한 것도 성립이 돼요. 그래서 리미트 an 곱하기 bn,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인데 각 항을 차례대로 곱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 an, bn이 되겠죠. 그죠? 이것은 an의 극한값 곱하기 bn의 극한값으로 계산이 돼서 알파 곱하기 베타로 쓸 수 있고요. 곱셈뿐만 아니라 나눗셈도 성립합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분의 an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항을 서로 나누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든 겁니다. 했을 때 이것은 분모의 극한 분의 분자의 극한, 즉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이런 성질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베타분의 알파가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모를 쓸 때, 우리가 분수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요. 당연히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됩니다. 모든 항, 어떤 항도, 그러니까 bn의 모든 항은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한값도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니까, 그죠? 분모에 쓰는 모든 항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밑에 보기를 보면서 얘기를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풀이 순서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 보기처럼 이 과정을 써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쓰냐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면 n분의 1 값은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래서 바로 답 2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 단계를 모두 거쳐서 하나씩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하듯이 직접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값은 항상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답이 3으로 바로 나와요, 나중에는. 하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각각의 극한값을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분수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n분의 1만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n분의 3도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3이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0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개수를 앞으로 빼내면서 손으로 이 과정을 직접 쓰는 게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n이 무한 들어가면 무한대의 제곱은 더 빨리 무한 들어가죠. 그 분모가 더 빨리 커지니까 당연히 n의 제곱분의 1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답은 0이에요.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n의 제곱을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극한을 한번 써보고 이런 과정들을 건너뛰지 말고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5번도 마찬가지인데 5번도 n분의 분모에 있던 분자에 있던 상관없어요. n분의 3은 0으로 가고 n분의 1도 0으로 가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금방 알 수 있죠? 나중엔 이렇게 풀고요. 처음에는 분모의 극한, 분자의 극한, 그리고 각각의 극한, 그리고 뭐 개수는 앞으로 나오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써보면서 풀이 과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 예시를 보면서요.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 동영상에서는 풀이 시간을 따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멈춤을 한 다음에 충분히 풀어보고 푼 다음에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풀이와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계속 이어 설명을 할 건데요. 요 여백이 적기 때문에 좀 옮겨서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나중에는 어떻게 푸냐면 n의 제곱분의 1이 0으로 가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풉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과정을 연습한다는 의미로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리미트도 좀 간단하게 기울여 쓸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써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은 뭐 n분의 1 곱하기 n분의 1을 따로 쓸 것까지는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두 다항식이 곱이 됐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푸냐면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2가 0으로 가고 n분의 4도 당연히 0으로 가죠. 그러니까 답은 3인 거예요. 3 곱하기 1. 그런데 지금은 과정을 좀 써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런 과정까지는 써주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로 열고 3-n분의 2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4. 이 과정까지는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n분의 2 값은 어차피 0으로 가고요. n분의 4도 0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는 수들의 곱을 하면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1이 돼서 3이에요 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볼게요. 3번 풀이 과정은 따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필기를 할 때는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필기가 끝나면 동영상을 플레이하면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상관없어요. n의 제곱분의 3은 0이 되겠고 n의 제곱분의 3 0이 되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5가 답이에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지만 과정을 한 단계를 좀 쓰자면 극한값은 분모 분자 각각에 대한 극한으로 쓸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3 이렇게 한번 써주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제곱분의 3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서 우리가 n의 제곱분의 3 이 값은 0이 된다는 거를 이제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써주고 그 다음에 이때 부호에 조심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제 3번은 문제 2번은 교과서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들어올게요. 문제 2번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두 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두 수열 A, Pn이 있는데 일단 둘 다 수렴하니까 기본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는 3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Bn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럴 때 여기서 그렇죠. 분모에 있는 이런 조건들은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Bn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모든 항은 모든 n에 대해서 Bn 값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극한값을 구하라는데요. 마찬가지로 맨 앞에 리미트를 취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풀이를 좀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3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은 마이너스 2라는 조건,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둘 다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기본 성질을 사용할 수 있다,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다가 1번부터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치 분배 법칙을 사용하듯이 맨 처음에 3an에 대해서 2bn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극한값을 대입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an에 대해서 이제 쓸 때 그 개수는 어차피 극한값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빼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5. 나중에는 이렇게 상수함수 있잖아요. 이런 상수함수는 항상 그 값이 되기 때문에 극한을 보통 안 써요. 그냥 마이너스 5라고 씁니다. 그래도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각각의 값이 보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a는 3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는 3이 되겠고 b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0이 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제 개수가 있고 an 곱하기 bn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값을 3은 개수는 극한 리미트 앞에다 빼주고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bn인데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an의 극한값 그 다음에 bn의 극한값 대입해주면 되겠죠. a의 극한값은 3이 되겠고 bn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3번을 볼게요. 분수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수여도 분모에 이 bn 값은 0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을 취해준다는 얘기겠죠. 분자 따로 이렇게 극한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한번 쓰고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의 제곱 그 다음에 7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1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이렇게 상수인 경우는 극한을 취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1 써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럼 bn의 제곱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따로 써볼게요. 자, 이 값은 원래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그죠?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b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계산 과정을 원래는 거치는 겁니다. 이런 성질에 의해서 자, 이퀄하고요. 분모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였잖아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7 곱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는 4가 되겠고 분자는 20이 됩니다. 자, 분모 분자 모두 짝수니까 분수는 항상 기하 분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면 얼마냐면 5가 되겠네요. 그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